모 일간지의 칼럼 한 편이 새해 벽도부터 SNS에서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이란 타이틀로 봐서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인 부장님들을 위로하는 글이겠거니 은근 기대하며 읽어내려갔는데, 기대와는 달리 전국의 부장들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쳐 가혹하리만큼 아픈, 그야말로 가슴을 후벼 파는 예리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머의 상징이라 할 수도 있는 소위 낀 세대로서 현재 부장직으로 근무 중이며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격동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세대의 상징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도 저쪽도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 세대를 대표해 모처럼 직장에서의 마지막 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늘,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는 남모를 애환을 털어내고 싶네요. 몇 년 전 우리 부서에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훤칠한 키를 가진 호남형인 친구가 눈에 띄었는데, 그 친구는 원어민 수준의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것 말고도 각종 자격증을 8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어투로 명확하게 자기소개를 한 그에게 저는 후한 점수를 주게 되었고, 내가 직접 선택한 우리 부서원이었기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친구와 퇴근 후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정치, 경제, 문화 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물어가는 나의 직장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와도 같았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은퇴를 앞둔 직급의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으며 생활한다는 것을 전국 대부분의 부장님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식적인 부서 회식에서도 분위기 봐서 슬그머니 빠져줘야 되고, 피치 못해 참석했을 경우엔 먼저 계산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가줘야만 멋쟁이 상사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회식 때마다 부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부장님이 빠지시면 그야말로 속 없는 찐빵이죠. 그럼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나 역시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어 부서에서는 아예 부자지간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으며, 가끔은 애정어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네 말이야, 이해해 주겠지? 네, 부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이 들면 쓸데없는 걱정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한다는 거, 왜 그 노파심이라고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 싶으면 지적해 주게나 언제든지. 부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부장님 잔소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장님 잔소리는 지금은 얼굴조차 생각 안 나는 아버지를 막연 하나만 느끼게 해주니까요. 저 사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잔소리 좀 많이 해주세요. 매일매일 듣고 싶습니다, 부장님. 좀 더 이런 친구를 빨리 만났으면 내 직장 생활이 지금보다 빛을 발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이런 친구와 몇 년이라도 더 함께 근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가당찮은 욕심까지도 부릴 정도였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일취월장 진급하여 과장직에 오르게 되었고, 저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강당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한 실무 교육이 있었는데,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져 어정쩡한 시간대에 교육이 종료됐습니다. 저는 바로 퇴근을 하려 주차타워로 가다가 책상에 두고 온 휴대폰이 생각나 사무실로 다시 갔고, 어질러진 책상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부서 직원들이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본의 아니게 파티션에 가려진 책상 앞에 앉아 숨죽이며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는데,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제일 고참 직원이 하는 말. 야, 박 과장, 부장님 차 빠져나가는 거 확실히 확인한 거야? 네, 차장님. 아까 분명 주차 타워 쪽으로 가시는 거 확인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부장님 약속 따돌리느라 애쓰던데, 나도 옛날에 말이야, 부장님 따돌리려고 갖은 수를 다 써봤어. 마누라 생일을 1년에 2번씩 치르지를 않나? 멀쩡한 아이를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질 않나? 하긴 너희들이 뭘 알겠느냐? 그래, 박 과장은 내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 나는 그 와중에 박 과장의 답변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아유, 차장님 그 말씀 100번 1000번 이해하죠. 거머리도 아주 찰거머리예요. 그동안 떼내느라 혼났습니다. 이건 뭐 007 작전도 아니고 우리끼리 술 한잔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아, 그 순간 해머로 뒤통수를 심하게 한 방 얻어맞은 기분이랄까요? 저는 그들이 조명을 소등하고 문을 닫고 나간 한참 후까지 숨을 죽인 채 석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겠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가장 믿고 신임했던 양아들 브루투스가 암살단에 끼어 있는 걸 발견하고 죽어가며 했던 말,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말이 떠올랐고 저도 박 과장 너 맞아 라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칼럼의 한 대목을 인용할게요. 저녁 회식하지 마라. 젊은 친구들도 밥 먹고 술 먹을 돈 있다. 친구도 있다. 없는 건 당신이 뺏고 있는 시간뿐이다. 그래요. 폭풍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분이 썼던 화제의 칼럼 가장 첫 번째 항목을 몽땅 위배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처음엔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생각해보니 부끄럽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를 앞둔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때는 말입니다. 책보를 허리에 둘러매고 10여리에 이르는 신장로를 걸어 학교를 다녔고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교실이 부족해 2부제 수업을 했으며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야 하교를 시켜주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면 소재지의 하나뿐인 중학교를 가기 위해 입시시험을 본 세대입니다. 중학교 입시시험도 스펙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투쟁도 했습니다. 군입대 후 12.6 사태, 12.12 사태, 5.18 민주화 운동을 다 겪은 세대이고 IMF가 터져 인생의 황금기인 40대를 몽땅 잃어버린 그때 동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나마 저처럼 당시 박봉의 직장 생활을 끝끝내 버텨낸 전국의 부장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아쉬워하지도 미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후배들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그들이 활약해야 할 다음 세대의 안전한 출발점이기도 하니까요. 우린 항상 그래왔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친 세월을 티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때론 아침의 찬란한 햇살보다 붉게 물든 석양이 훨씬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인생 2막 1장을 위해 스스로 박수를 보냅시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 이것만은 진실을 말해주게. 바로 엊그제 저녁 식사 제안했을 때 말이야. 홀로 계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일찍 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말. 그 말만은 사실이기를 믿고 싶네. 그동안 착각해서 미안했네. 마음에 없는 과잉 친절은 이제 내 쪽에서 거절하겠네. 뒤끝 장렬이라 하겠지만 나도 인간이라 어쩔 수 없다네. 참 그 묘한 배신감이 드셨을 것 같아요.